공영방송 MBC가 불교 최대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국회 정각회 법회에 참석해 정치권의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정각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10일 국회 광장 봉축탑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두 10명의 어린이들이 조계사 단기 출가 보리수 새싹학교에 입교해 삭발수계를 마쳤습니다. 특히 조계사 동자승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판문점을 방문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도 봄 여행 주간의 시작과 함께 전국의 산사에서 단돈 10,000원에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남도의 전통 사찰에서 자연과 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한 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공영방송 MBC가 불교 최대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인 기획실장 금산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MBC가 조계종과 관련한 의혹 수준의 문제 제기 내용을 그대로 방영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최승호 사장과 PD수첩 제작진 불교닷컴을 불교를 음해하는 회불 세력으로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D수첩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명진 스님과 불교와 무관한 이들이 포함된 자칭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인터뷰 등의 화면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하였습니다. PD수첩은 조계종 수장인 설정 스님을 상대로 학력 위조와 거액의 부동산 보유, 은처자 등 3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방송에 대해 불교의 특정 언론 매체 대표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을 토대로 구성됐다면서 이 대표는 그동안 종단을 향해 악의적 비방과 비판도 모자라 폭로 청탁의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교닷컴의 이성만은 피고의 지휘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불교닷컴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계종은 이 매체로부터 받은 불법 정보를 가공해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MBC에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설정 스님은 재판부에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는 10일쯤 검사가 예정돼 있으며 그 전에라도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정 스님은 서울대 학력 위조 의혹을 인정했고 속가형인 전응수 대목장이 조성한 한국고건축박물관 소유 논란과 관련해서 강제 경매 위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 소유권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국회 정각회 법회에 참석해 정치권의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정각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10일 국회 광장 봉축탑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현규 기자입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가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5월 정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법석에서 자광 스님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란 주제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자비 사상은 중생의 삶 속에서 부대끼면서 자비를 얻고 즉석에서 베푸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보살피듯이 이웃을 아껴주고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위고 자비행위입니다. 자비는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감싸줘 보세요. 개헌 국민투표, 드루킹 사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스님은 지혜와 자비의 진리를 역설했습니다. 남북 간, 여야 간에 누구라도 먼저 자비심을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한반도 비핵화와 눈앞에 연안인 민생 문제 해결 등이 원만하게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심한 관계라도 하나가 큰 자비심을 내쓰면은 그 무서운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간 마련한 5월 정례법회에 이어 정각회는 오는 10일 국회 봉추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나라, 북한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온 나라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각회 회원들이 참석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다 함께 기원할 예정입니다. 갈등 속으로만 빠져들던 남북관계도 어느덧 회복되면서 이제는 서로 간 이해와 용서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끝없이 대치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와 자비 사상에 담긴 참 의미를 느끼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남북평화통일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했습니다. 고성군 간성읍에서 그제 열린 봉축탑 점등법회에 동참한 4부대중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분단이 종식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고성군 사업연합회장인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이제 막 싹이 튼 평화의 씨앗이 평화통일이란 꽃으로 피어 남과 북 모든 동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봉축 점등법회에 참석한 4부대중은 또 봉축탑 주위를 돌며 지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돼 고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가 무명을 걷어내고 중생들의 길잡이가 될 삼만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 고모령에 위치한 동대사는 경내 잔디광장에서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삼만연등으로 경내를 장엄했습니다. 만 개의 등불이 모여 하나의 등불이 되며 하나의 등불이 농이 만 개의 등불이 되니 어둠을 밝혀 그 밝음이 끝이 없어 다함이 없는 무진등이라. 우리들이 밝힌 3만여 등의 등불로 대한민국 국군 용창과 평화적인 국토 통일, 경제 발전이 꼭 이룩되기를. 점등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두 10명의 어린이들이 조계사 단기 출가 보리수 새싹학교에 입교해 삭발 수계를 마쳤습니다. 특히 조계사 동자승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판문점을 방문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조계사 동자 스님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해마다 야외에서 열리던 조계사 동자승 삭발식. 올해는 제법 굵은 봄빛 탓에 대웅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이 조계사 법상에서
밤톨처럼 깨끗하게 깎아줘야 한다고 주문을 하자 머리카락을 깎는 스님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윽고 동글동글하고 까끌까끌한 밤톨 같은 머리를 연신 어루만지는 동자 스님들을 향해 주지 스님의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머리를 깎아 삭발하니 머리를 깎아 삭발하니 깨끗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것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편안하고 즐거워라. 삭발 수계를 마친 조계사 동자 스님들은 국회 방문과 어린이날 놀이마당 참여에 이어 오는 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무량수전을 참배합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화합과 평화의 발언문을 봉독하고 도라산 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평화 통일의 의지도 다질 예정입니다. 동자 스님들은 다양한 활동과 함께 도반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처님을 닮아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도반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 보내주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 밖에 동자 스님들은 오는 10일 연등 행렬과 17일 동자승 축구대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봉축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 조계사 동자승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우리 사회 곳곳에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린이 불자들이 글과 그림 솜씨를 겨루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찰 경내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다가가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전경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자리 잡은 청계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정성껏 그림을 그려나가는 아이들. 효를 주제로 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도 가져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은 보는 이들에게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여기 와서 글쓰기랑 그림 짓기 대회를 해서 좋고 여러 활동 체험을 하게 될 생각에 신나요. 여기서 행사해가지고요 재밌을 것 같고 다른 데서 시 쓰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가 더 잘 떠지고 머리에서 생각이 더 나요. 시를 어떻게 쓸지. 아이들의 다양한 글과 그림들 속에는 때묻지 않은 동심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듯합니다. 아이들은 전통 사찰 안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전통 불교 문화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 솜씨를 겨루는 행사가 전국의 사찰 등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동녀는 지난달 15일 창원 구룡사에서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5살에서 13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34회 전국 연꽃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외에도 연등과 합장주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도 함께 마련돼 학부모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연꽃 문화제는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발하며 다음 달 중에 시상식이 열립니다.
한적했던 사찰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여가 생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봄 여행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도 봄 여행 주간의 시작과 함께 전국의 산사에서 단돈 10,000원에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고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봄의 산사.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곳에서 일상을 잠시 뒤로 한 채 삶의 여유와 일탈을 즐기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봄의 정취가 가득한 산사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는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전국 100여 개 사찰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로 참여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사찰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휴식형 프로그램도 좋지만 짧은 1박 2일 동안이라도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전년 대비 비해서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좀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많이 좀 주도를 했다면 올해는 한 30% 이상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형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모두 36곳으로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주 불국사, 지리산 둘레길을 걸어볼 수 있는 남원 실상사, 소금 만다라 체험으로 인기몰이 중인 화성 용주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올해는 봄 여행 주간 동안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입니다. 장애인, 미혼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소외 계층에게도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의 템플스테이입니다. 네, 이번 봄 여행 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 소외 계층에게도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외 계층 대상으로의 템플스테이를 많이 늘렸습니다. 진관사라든지 다양한 사찰에서 장애인, 그다음에 미혼모, 그리고 이주민들 대상으로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1시까지로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참가자 8,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템플스테이 1박 2일 체험은 10,000원에 외국인만 가능한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단돈 5,000원에 제공됩니다. 봄의 희망을 담은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고단한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따뜻한 봄의 기운과 함께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는 쉼표 같은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남도의 전통 사찰에서 자연과 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한 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야생화가 가득한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함에서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들꽃축제가 열렸는데요. 울산 BBS 김영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함, 봄을 맞아 제16회 들꽃축제와 제8회 전국 문학인 꽃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자연과 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자 축제를 기획한 성파 스님을 비롯해 서운함 감원 동진 스님, 나동현 양산 시장, 전국에서 모인 문학인들이 참석해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꽃은 꽃만의 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인류의 마음의 꽃을 피워야 제대로 된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바로 못 보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듯이 이런 꽃을 보고 감상하면서 자기 마음의 꽃을 보고 감상하고 피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에는 금낭화 등 들꽃을 찍은 사진과 꽃을 노래한 시를 사찰 주변에 전시해 봄을 맞아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축하 공연으로 백성 스님이 통도사 학춤을 선보였고 나동현 양산시장은 즉석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산을 문학의 그런 도시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리고 꽃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마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꽃문학상에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들꽃에 비유한 김재분 시인의 시 노루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로 위에 꽃 한 송이를 딱 피는 게 노루기예요. 색깔은 흰 것도 있고 보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아주 어려운 우리가 재건의 시절을 지나서 배고픈 시절을 지나서 지금의 번영의 길을 들어서면서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선조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다 내어준 서우남은 5월 12일까지 15일간 축제에 참여한 시인들의 작품을 담은 깃발 시화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지난 3월 14일 타계한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의 49제를 맞아 부산 감로사에서 천도제가 봉행됐습니다. 감로사 주지 해총스님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생전 바라봤던 무한한 우주야말로 바로 우리의 정신문화이며 이 정신문화가 인류를 지켜줄 유일한 등불임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박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북 통일과 국군 융창을 기원해온 해총스님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49제도 지낸 바 있으며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영가들을 위해서도 49제를 지내는 등 유주무주 모든 영혼들의 안녕을 발언해왔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해외에 빼돌린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 사주 등 39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남성 기자입니다.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에서 번 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신탁에 은닉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해외 신탁이 수익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했습니다. A씨가 상속한 해외 재산은 수백억 원대입니다. 중견기업 사주 B씨는 수입 단가를 부풀려 수입 대금을 해외 특수관계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 해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했습니다. 부과된 법인세만 수십억이고 법인과 사주는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C씨는 아들이 조세 피단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고 아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세 수십억 원이 추징되고 사주 아들에게는 수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법인과 개인 39명에 대해 국세청이 긴급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수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의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며 세액 부담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의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힙니다.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응 방안도 강력할 뜻임을 밝힙니다. 또한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3대 화상, 지공, 나옹, 무학대사의 정신을 기리는 3대 화상 달의 문화제가 경기도 양주 해암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법어와 발언문 낭독, 종사 영반, 헌달회, 헌사,
회암사 주지 해성스님의 장학금 전달, 다도와 서예, 천연 비누 만들기 등의 문화체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3대 화상을 모신 회암사 경내 조사전에서 불교 중흥을 통해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양주 회암사는 3대 화상의 수행도량이자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조선 태조 이성계 스승인 무학스님이 머물렀던 수행도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는 내일 저녁 7시 속초 광장공원에서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막을 올립니다. 점등법회에 참석한 4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서울 조계사에서 마련됩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내일 조계사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버이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을 선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지역 경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조계종 경찰전법단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은 내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 1층 로비와 대강당에서 봉축탑 점등식과 봉축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봉축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선 천진난만한 동자승들이 삭발 수계식을 갖고 부처님 오신 날 홍보대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 세상이 동자승들의 때묻지 않은 미소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기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물론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 PD수첩이 불교계 의혹을 다룬 방송을 내보내면서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봉축 분위기도 자칫 가라앉지 않을까 우려도 많이 됩니다. 언론은 사회 비판을 사명으로 하고 비판 대상은 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계가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하는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서 한국 불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